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아이콘 호재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는데 줄 잘 서야지. 며칠 남았더라. 지방선거가 곧 앞으로 다가왔죠. 아이콘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인의 테마코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이콘이 과연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밀어주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원희룡 수의계약 아이콘 루프 알고 보니 윤석열 테마코인. 이 내용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시끌시끌했죠. 과거 고점 대비 대략 4토막이 넘게 난 코인인데 재단이 과연 아이콘을 버릴지 아니면 정부랑 짝짝꿍해서 좀 헤쳐먹을 게 있는지 한번 예상해보자. 고점 대비해서는 가격이 좀 많이 내린 상황이죠. 한 4,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은 900원이 안 하는 상황이니까 네토막 정도 났네요. 그죠? 오해는 하지 말길. 헤쳐먹는다는 게 결국 펌핑에서 적절한 호재와 함께 덤핑을 하는 일반적인 코인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반등 없이 우하향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어쨌든 어떤 특정 이슈를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그게 끝나면 가격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여기서 줄줄줄 흘러서 400원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가격이 올라서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죠? 일단 아이콘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이콘 루프, 구 더 루프라는 회사의 행보를 한번 따라가 보자. 지금은 아이콘 루프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더 루프라는 회사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 당시 서울시는 핀테크 기업과 함께 S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서울시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디지털 화폐 S코인 도입. 이름은 구리지만 주 목적은 이거였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외환을 바꾸지 않고서 쉽게 결제하는 목적인데 이게 중국의 QR 결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개발한 거다. 그죠? 중국은 위챗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QR코드를 찍어서 결제를 하는 구조죠.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에 의해 움직임이 꺾였다. 지난번 법무부에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굉장한 저항이 있었고 정부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획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시가총액 2천억 원인데 페이코인 휴지 조각되나. 지금 페이코인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불 솔루션이 들어간 이상 매매 기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 페이코인을 받는 쪽에서는 코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죠?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했을 때 바로 가상자산이 가맹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코인이 계열사로 가서 이 계열사에서 장외거래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이 현금을 가맹점으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페이코인을 받아서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을 현금화시키면 괜찮은데 미신고된 계열 회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기존의 코인 관련 사업의 세 가지 테마 거래소, 지갑 솔루션 제공, 수탁 사업자의 자기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데 사업주가 따야 하는 인증 레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거래소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증을 받아야 되고 까다롭죠. 그래서 페이코인도 지불 솔루션에서 매매를 빼버리고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 S코인 역시 비슷한 경우였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매매라는 제3자가 껴있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고 몰래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애매한 상태에서 이걸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이거다. 가상자산업계 가상자산에도 규제 혁신 샌드박스 적용해야. 바로 규제 샌드박스. 겪어본 적이 없는 세상인데 영향력을 모르겠으니 다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돌려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자는 의미다.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개발하던 S코인은 이런 방파제마저 없다 보니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이 돼서 이런 방파제가 있었으면 조금 더 잘 개발이 될 수 있었었는데 어쨌든 많은 반대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콘 루프가 지방정부와 딜을 해서 S코인 개발과 사업을 약 2년간 진행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정부와 뭘 진행하려면 상장과 이력이 중요하거든. 그죠? 아이콘 루프가 어쨌든 서울시와 딜을 해서 2년 동안 이걸 진행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이걸 진행하려면 진짜 상장, 뭔지 아시죠?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상, 받는 상장과 이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서울시와 이걸 진행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은행도 여기에 한술 거들었다. 위비코인.
이것도 아이콘 루프가 따낸 프로젝트다. 우리은행 디지털 화폐 진출, 위비 코인 발행한다. 당시에 우리은행도 좀 설레발을 쳤던 게 위비 꿀머니를 포인트로 주는데 이게 코인이라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네요. 좀 꿀머니를 네이버 엠페이 같은 데서 현금처럼 바꿔서 사용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서 저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 코인으로 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은행도 좀 설레발을 쳤던 게 2017년 디지털 화폐 상용화 로드맵을 만들면서 나름 한국의 디지털 KRW를 꿈꿨는데 이것도 부러졌다. 어쨌든 디지털 화폐 상용화 로드맵에서 한국의 디지털 KRW, 테더 같은 것을 만들려고 꿈꿨는데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진행됐지만 끝내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 개발만 완료됐고 상용화 작업은 중단된 게 맞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요한 두 개의 프로젝트가 부러졌다. 금융을 건드려야 돈이 될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금융 쪽은 아예 제외해야겠다. 그래서 아이콘 루프는 생각했을 거다. 금융을 둘러싼 외부 바운더리를 손대자고. 그죠? 어쨌든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금융을 제외하고 다른 걸 해야겠다. 다른 쪽을 손대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샌드박스로 보호된 신원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드디어 제대로 된 서비스가 하나 터진다. 분산 아이디 컨소시엄 분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 한번 인증으로 마이 아이디,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 서비스. 사실 신원인증 서비스도 정말 고인물의 진입장벽이 장난 아닌데 이걸 규제 샌드박스로 풀어서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어쨌든 이 신원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고인물이고 쉽게 다른 새로운 신생 업체가 이걸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데 이 샌드박스로 이걸 풀어서 블록체인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아이콘 루프, SBI 저축은행, 블록체인 개인 인증 서비스 출시. 그리고 은행과도 실제 협업이 진행되었다. 돈은 뭐 나중에 벌면 되지. 일단 하나씩 솔루션을 만들어가면서 기회를 엿보자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한번 기회를 잡아야지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아이콘 루프, 비진미 전자 방명록 서비스 이용자 10만 돌파.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달아본 노하우로 이제 다양하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간다. 방문자 확인 솔루션이나 이런 게 다 개인정보 기반의 솔루션이다. 그죠? 어쨌든 이걸 한번 제대로 해봤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개발해놓은 출입 시스템도 제주도에 맞춰 구현하는 정부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한다. 이건 사실 좀 꼬롬한 구석이 있긴 한데 그죠? 이 원희룡 씨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뭔가 엮여 있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원희룡 아이콘 루프 수의 계약 특혜 아냐 제주 특화 시스템 필요해 선정. 그 금액이 약 7억이라는 큰 금액이고 단순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치고는 좀 큰 편인데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애들이 잘 없으니까 뭐 단독 입찰에 수의 계약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만 그죠?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체인을 운영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잘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제주도에서는 오류가 자주 발생해 끊임없이 불편함과 문제가 제기됐던 부실투성 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동작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뛰어난 앱도 아닌 것 같고 열방센터 제주 간 것처럼 QR 인증, 조직적 조작 그럼 이런 식으로 조작 또한 가능했다라는 거죠. QR 체크인 또한 기능도 부실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처럼 육지에서 사용하는 앱이 훨씬 편리한데 굳이 제주 안심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죠? 어쨌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카카오 QR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굳이 제주 안심 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는 아무래도 평상시의 행실 때문이기도 한데 수십 번 동일금의 카드깡, 원희룡 단골 오마카세 의혹. 그죠? 최근에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뒤로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띄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랑 묶일수록 아이콘 코인은 호재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또 돈 하나는 또 제대로 만들어내고 무언가 해둘 수 있을 때는 또 제대로 밀어주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아이콘은 아이콘 브릿지를 개발해놨다. 얘들은 언제든 한국 코인 결제 시장을 먹을 생각이 가득하다. 아이콘 브릿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죠.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지갑인데 이 녀석이 백그라운드에서 돌리는 게 뭐냐면 디파이와 스테이블이다. 이 녀석은 미국으로 치면 트위터의 잭도시가 하려고 하는 코인 결제 솔루션과 비슷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원래 이게 아이콘이 초기부터 하려고 했던 그 포지션이다. 물론 잭도시 형님께 너무 미안하다. 이런 김치코인과 비교를 한다는 게 사실 너무 미안하다. 물론 잭도시가 훌륭하고 하지만 어쨌든 하려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 규제를 1년 추가로 밀어주기로 했고 규제 샌드박스를 대폭 더 늘려주기로 한 이상 그 과실은 아마 국내의 몇몇 코인사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죠? 과실이라는 건 열매죠. 그 열매들은 국내의 몇몇 코인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콘이 줄을 좀 잘 서고 지방선거 전에 좀 두둑하게 후원해주면 오고 가는 정이 있을 것 같다. 6일 지방선거 주요 일정.
그죠?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었지 아마. 그럼 후원금도 미리 준비해 놔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 혹시 ATM 찾으시나요? 이분이 이제 업비트의 이서구 대표죠. 이제 업비트에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현금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ATM이라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임이 곧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호재가 발표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원희룡이라는 인물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비트 악재, 테더 프리미엄 발생. 왜 하필 지금? 테더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코인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하필 지금 나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월 15일 비트에 막판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다. 1월 15일이면 뭐 이때쯤 되겠죠, 그죠? 그때 시장에 테더가 한번 휩쓸려 간 적이 있었다. 이때 테더의 프리미엄이 발생한 겁니다. 테더가 1달러에 맞춰서 거래가 되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테더의 프리미엄이 조금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때 테더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누가 달러를 가지고 테더를 확 긁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월 30일 고점에 테더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3월 30일 고점에서도 테더 프리미엄이 발생했다라는 건 또 달러를 가지고 테더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3월 30일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다. 3월 30일이 이때죠. 그리고 고점이 나오고 나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누군가가 테더를 사면 가격이 내립니다. 참 재밌는 거죠. 그리고 어제 테더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어제 또 위로 빔이 쫙 나왔죠. 누군가가 테더를 긁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고배율 롱을 잡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의하시길. 물을 탈 생각이시라면 두 번만 더 고민하시고 투자하시길.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내릴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테더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지는 과거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다. 글로도 영상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몇 번 계속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해당 글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아이콘과 관련된 거나 테더 프리미엄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API 트레이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짧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기능 외에도 차트 주문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스프레드 주문 버튼을 누르고 범위를 설정해서 달러 기준으로 2만 불 입력을 하면 내가 설정한 4.3%의 범위에 이렇게 촘촘하게 분할 주문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여기에 맞게 주문이 들어가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선만큼 동일하게 주문이 들어갑니다. 일반 주문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스팟에 클릭을 해서 주문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량도 똑같이 내가 달러 기준 으로 클릭을 해서 주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죠.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API 트레이딩이란 무엇인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의 내용도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한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요.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시면
보시면 게시자의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인증들도 모두 마친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시면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도록 3일 무료 테스트 쿠폰도 발행해드리고 있고 API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오류가 있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헬프데스크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